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김태희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오늘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취업 준비생이라면 꼭 알아야 될 2019년 취업 뉴스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2019년 취업 뉴스 중 오늘은 취업 트렌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취업 트렌드에 대해서 올 한해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알아볼 키워드는 바로 금융권 분야입니다.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지금부터 귀 쫑긋하고 들어보셔야 될 텐데요. 금융권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올해 필기시험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지난해에 금융권 채용 관련된 비리 문제로 조금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재정비 차원에서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융권 분야에서는 필기시험이 조금 더 강화가 돼서 조금 더 공정한 방법으로 우리는 채용을 하겠다라는 발표들을 해준 상태인데요. 이 금융권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은행과 관련된 제1금융권들은 필기시험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이나 보험 같은 분야들은 필기시험이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금융 관련된 전체 분야를 놓고 봤을 때 이쪽으로 직무를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필기시험 준비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은행권 위주로 해서 이미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융권 분야는 이미 블라인드 면접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과정까지 AI 채용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2019년의 핵심 키워드들이 곳곳에 지금 녹아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러한 키워드들 잘 정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본인만의 전략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융권 분야 중에 이제 은행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은행원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가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직업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본인의 업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곳곳에 많이 녹여주시는 것이 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해서 오늘 시간까지 정리해드린 6가지 키워드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바로 직무 관련된 경험을 많이 녹아내라. 그래서 그러한 분야들로 우리가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온 스펙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오버 스펙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온에 불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스펙들을 쭉 나열을 해주시고요. 이 스펙들 중에 정말 직무와 관련이 없다 싶으면 과감히 버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누가 봐도 관련이 없는데 칸 채우기를 위해서 이거라도 없으면 정말 전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마음에 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갇혔다면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직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험인지 여부를 꼭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의 인재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어느 시대나 어느 기업에나 통용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4가지의 능력을 꼭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 회사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누구와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닥쳤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인성을 갖춘 인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봤던 게 바로 AI 채용이죠. AI 채용은 작년부터 조금씩 강하게 두드러지면서 올해는 조금 더 확장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AI 채용은 크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서류 전형에서 조금 더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AI 채용이 조금 더 확장이 됐기 때문에 면접 전형까지도 많이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여기서의 추가적인 팁은 우리가 실제로 면접 상황들을 모의 면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습을 했듯이 AI 면접 채용도 연습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컴퓨터와 나와 진행되는 면접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100% 혹은 그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보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봤던 게 바로 중견기업의 채용 확대 소식이죠. 이미 채용은 더 많이 하겠다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중견기업일수록 수시나 상시 채용의 기회가 공채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이러한 정보들을 획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꼭 부지런히 더 많이 떨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업이나 직무가 있으면 관련된 것들은 정말 매일 체크하다시피 해서 정보들을 얻으시고요. 상시 인력풀 제도라는 것이 시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준비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자신 있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에 기업의 러브콜을 받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안내드렸던 것이 바로 금융권의 필기시험 확대입니다. 금융권은 이미 블라인드 시행이 되고 있고요. AI 채용이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요.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기시험 공부를 하시려면 당연히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많이 습득을 하시겠지만 특히나 은행 같은 업무를 보실 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도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슈들에 능통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던 6가지 핵심 키워드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고 강화되고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본인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올해 취업 관련된 지원 정책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움직이셔서 담아가셔야지 결국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기관에서, 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업 관련된 정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모르고 있을까요? 왜 활용을 못했을까요?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똑똑하게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한 예로 제가 지난해 수업했던 과목에서 한 친구가 발표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 본인이 지원받았던 정책에서 해외를 다녀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많은 경험 쌓아가세요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너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프로젝트는 그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명이 가까운 이 한 반에서 한두 명 내외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있고 좋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왜 우리들은 참여하지 못했을까? 오늘부터는요, 조금 더 부지런히 알아보시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도 하나씩 살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살펴보면요,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취성패라고 줄여서 친구들이 많이 부르더라고요. 취성패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에게 단계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제공이 됨과 동시에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들, 강좌들에 대해서 배움이 가능한 실질적인 물질 지원까지 가능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취업에 관련돼서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친구, 난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모호한 친구들은 이 취업성공 패키지를 이용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단계라는 단계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취업성공 패키지를 준비를 하면서 내일 배움 카드를 같이 활용을 좀 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 상세한 정보들은 직접 들어가셔서 좀 보시다 보면 조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펴보실 거는 바로 대학 일자리 센터입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는 모든 대학교 내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학 일자리 센터라고 얘기를 하면 대학에만 있을까요? 그러면 대학생이 아닌 나는 이용할 수 없을까요? 대학생이 아님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저도 같이 알아봤더니 되더라고요. 대학생도 물론 되고요. 그 인근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제가 앞에 얘기했던 사례처럼 그 학교 학생임에도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모르는 것처럼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졸업을 한 뒤라면 인근에 있는 대학 중에 이런 일자리 센터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시면 여러분들이 진로 상담부터요, 체계적으로 면접 이후까지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청년 취업 아카데미입니다.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거, 기업에서 진행하는 거, 기관에서 진행하는 거, 그리고 민간 우수 사업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 일자리 센터보다는 취업 아카데미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로 설계부터 취업 면접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때 연관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구직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자금들을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준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런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금전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보고서들을 제출을 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상세한 내용은 조금 더 홈페이지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월드잡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월드잡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은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해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바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막연하고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럴 때는 월드잡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시면 조금 더 길이 열리고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월드잡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 취업에 필요한 게 뭐죠? 레주메. 영문 이력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영문 이력서 혹은 일문 이력서까지도 무료로 첨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외는 또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해외마다 채용 트렌드는 어떤지,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지자체들도 있고요.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 때문에 사진란이 제외된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많이들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력서 사진 찍을 때 정장까지도 무료로 빌려줄 수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각 기관과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있으면 센스 있게 조금 선별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게 성공 취업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채용 시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물론 지금 정보들도 다 올해 이야기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정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핵심 키워드들 그대로 가져가고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채용 시장에서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공공기관의 채용이 확장이 됐습니다. 많이 뽑겠다고 했죠.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공공기관의 채용이 확정된 그룹들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기가 나와 있고 인원까지도 공개한 곳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기관 준비하셨다면 지금 올해 특히나 더 빨리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표는 조금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월별로 다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상반기 채용 위주로 좀 살펴보자면요. 1월부터 3월까지만 해도 이미 확정된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거나 혹은 하반기에만 시행을 하는 공공기관도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은 일단 확정된 기관들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마 이 이후에 더 많은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사기업들도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봤던 정보 중에 하나가 조선해양 분야에서도 거의 4년 만에 채용을 또 실시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는 그래도 채용의 문을 조금 더 많이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살펴볼 것은 바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채용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살펴봤던 2019년의 채용 트렌드와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개를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크게 1차와 2차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진행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1차는 우리가 이미 또 익숙한 키워드죠. NCS 전형으로 작업 기초 능력은 필기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로 볼 것은 AI 기반을 한 1:1 실시간 채팅인 이제 체포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문의가 있으면은 이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는 직무 수행 능력으로 이제 소위 PT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이 바로 PT 면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한창 PT 면접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 예로 지난 그리고 지지난해에 이미 문제가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고 유형을 설명을 하시오. 혹은 풍력이나 태양광, 즉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방안과 겨울철 전력난 원인 해결 방안을 공급자와 수요자 관계로 설명을 하시오라는 이제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PT 면접을 볼 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주제가 나타났을 때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해결 방안을 담은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문제죠. 유형은
PT 면접의 주제가 당일날 공개되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직전에. 그리고 그 자료를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실제 PT 면접에 들어갈 때 내가 정리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경우,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학생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것은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연습을 해라. 그러면 무엇이든 다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종이가 있고 없고라면 없는 상황에서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가 그날 드러난다면 매번 연습할 때 즉흥 주제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PT 면접에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담아내되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바디에서, 본론에서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끔 종이를 면접관에게 제출하고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필기 상태도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PT 면접 때는 Q&A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죠. 그래서 본인이 정리한 내용을 정말 본인의 생각과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 정보가 정말 근거가 확실할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 여부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본인이 자신 있게 준비를 했다면 질의응답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되 두 갈식으로 해서 항상 답변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제 상반기 채용 사례를 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알아봤던 2019년의 채용 트렌드가 곳곳에 좀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 연관성과 그리고 AI 채용 시스템들, 블라인드 채용 같은 방식들이 모두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19년에 채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바로 가장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바로 이걸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채용 사이트를 매일 실시간으로 시간마다 들어가고 그리고 입사 지원 서류를 준비를 하고 또 쓰고 또 쓰고 최고의 과정이죠. 그리고 자격증이나 어학시험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에 응시하고 온라인 강의도 좀 수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필기 공부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놓칠 수 없습니다. 스터디까지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잘 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던져줘야죠. 제가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 바로 취업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라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시행을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시행했던 방법을 조금 변형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줬더니 너무나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공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취업 체크리스트라고 지었는데요. 엑셀 파일도 좋고요. 노트도 좋고요. 뭐 휴대폰도 좋고요.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이미 면접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을 쌓아가시면 되고요. 올해 처음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올해부터 차근히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들어갈 내용들은 제가 몇 가지만 좀 담아봤는데요. 이 외 정보들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업명을 먼저 적어주시고요. 예를 들어 A 회사에 지원을 했고 일정은 언제였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통은 비슷한 시기들의 공채들은 열기 때문에 전년도의 일정을 체크를 하시면 올해 일정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담아주시고 전형 내용, 아까 수자원공사를 봤던 것처럼 1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2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내용들 담아주시고 면접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플러스 합격차 수까지 나는 1차에서 떨어졌고 이 B회사는 최종까지 갔었고 뭐 C회사는 서류에서 떨어졌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왜 달랐는지를 페인 분석까지 해주시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료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정리를 해두신다면 면접 준비 가실 때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에게 정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업 공부하는 만큼 나를 공부하자라는 말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입사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준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필요한 게 뭔지를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이력서도 쓰고요. 자기소개서도 쓰고요. 면접 대비도 하고 예상 질문들 뽑아가면서 준비를 막 합니다. 근데 기업을 공부할 때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말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서 다 외워요. 정말 와,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업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너 잘하는 게 뭐니? 너 어떤 걸 잘해? 너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야? 너 관련돼서 무슨 경험 있니? 대학 때 뭐 해봤니? 해외 가서 어떤 걸 배워왔니? 등등을 물어보면 갑자기 침묵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회사 공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정말 하나하나씩 다 들여다본 것처럼 나에 대해서도 정말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떠한 경험들을 했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왜 이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나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하시면서 많은 씨앗들 뿌리셨죠. 그 씨앗들 잘 키우기 위해서 정성도 많이 들이고 부지런히 움직이셨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시작해서 채용의 문이 조금 더 활짝 열린다는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정성 들이고 노력한 만큼 올해는 꼭 성공 취업의 길로 여러분들의 꽃을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양분처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꽃길만 걸으세요.